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또 한판승부 찾아주셨습니다. 목용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정서진의 동네 검단에서 온 목용정입니다. 예, 검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즘 지역구 관리하느라 바쁘시군요. 지역구 관리도 관리고요. 네. 중앙당에 맡은 직책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서 아, 그래요?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네, 근데 이건 또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시달려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에서 뭐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정년 연장 특위의 청년 TF를 정년 맡고 연장?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이것도 임명됐다고 좀 전에 연락을 왔네요. 예. 이것저것 할 게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년 연장 TF 계신다고 하니까 요 이슈는 굉장히 재밌는 이슈여가지고 토론 자리가 생기면 좀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 책도 내셨어요? 그 이재명 공직자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책을 썼다기보다는 책을 엮었고요. 목용종 역금. 네, 이 엮었다라는 건 앞쪽에 뭐 제 이야기를 녹여 썼습니다만은 예. 뒷부분에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하셨던 말씀들을 네. 제가 좀 골라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하면 좋겠다, 읽어보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예.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성남시장 이제 대통령이 재임할 때 그 CCTV를 시장실에 설치한 일화, 이게 또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실 누가 오고 가는 걸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고, 동시에 제가 거기다가도 적어놨습니다만 예.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해요. 예. 워낙 모함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부터 본인이 조금 더 보호받으려면 본인이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주는 보고 있다. 네, 장치도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CCTV 설치해서 그 어떤 순기능적인 측면이 또 있었습니까? 실제로 느끼시기에? 제가 듣기로는 예. 아주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일단 시장실이 멀지 않구나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를 시도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본인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애초에 너희가 이쪽에 오면 이렇게 찍힐 텐데 올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자신감, 그리고 본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신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도 설치하셨을까요? 그건 아마 이제 국가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무회의부터 이제 타운홀 미팅까지 생중계라는 형식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업무 보고까지 지금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업무 보고 생중계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원님은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봅니다. 긍정적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부의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나? 예. 또는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나를 항상 궁금해하시고 의심하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중에는 뭐 농림부의 어떤 한 과장님처럼 정말 본인의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공무원도 확인할 수 있고. 식량국장님? 네, 맞습니다. 예. 식량 과장님일 거예요 아마. 반면에 어떤 산하기관 사장처럼 본인의 역할에 대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다른 소리 하는 분들도 볼 수도 있고. 예. 이런 지점에 있어서 저는 넷플릭스가 요즘 뭐 여러 가지 OTT로서 인기가 많은데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뭐 식량 그 콩 GPT 말씀하신 분 저랑 닮았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예.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생중계 업무 보고를 보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쇼통이다. 이준석 대표는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첫 번째 쇼통이라 하신 분에게는 송원석 원내대표. 네, 예. 한번 역으로 제안 드려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그렇게 하시면 더 인기 많아지실 거고요. 팥쥐 어찌고 어찌고 하신 그분께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비유 자체를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보이는 곳이든 안 보이는 곳이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고요. 예. 영국 의회를 보면 PMQ라는 그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영국 수상을 앞에다 두고 상대 야당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PMQ가 있는데, 그러면 영국의 의회도 쇼통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여서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이 쇼통이다라고 하면서 평가절하할
것도 아니고 평가절하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투명하게 보이면서 공직 사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공개됨으로 해서 또 여기 논란의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서 뉴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그 염려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이그 공항공사 사장 이분과 좀 대화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영상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넘겼습니다.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예. 자, 지금 이제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과 대화 장면인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기본적인 정보가 일단 필요합니다. 예, 이분은 3년차 사장입니다. 임기가 3년인데 이제 몇 달 남겨놓지 않은 한마디로 오랫동안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예. 대통령께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또는 주로 이런 표현을 주로 쓰는데 대통령이나 국민께서 원하는 수준 또는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 책임자로서 원하는 답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의 다른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대답이거나 예. 아니면 잘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한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의 총 책임자로서의 회피성 답변이라고 저도 보여지고요. 기본 업무조차 숙지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리고 어쨌든 이 자리는 공개되는 자리고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준비 상태가 매우 미흡하다라는 걸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 미흡한 건 국민들이 다 알고 다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데 이제 중계도 되고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이건 좀 센 발언이어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대통령으로서 좀 너무 갑질이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의 총 책임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본인이 확인하는 자리이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예. 하나의 부처를 일정을 잡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자리인데 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국정의 총 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그만큼의 질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뭐 그런 단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가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면 국정 책임자에게 책임을 왜 주고 권한을 왜 줍니까? 저는 국민들께서는 더 심한 욕을 하고 계세요. 아하.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하나의 기관의 장이라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업무 파악은 하고 있고 그런 책임감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대통령과 그 경기도에서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렇게 강하게 산하 기관장들에게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때 확대 간부 회의 아마 경기도청 유튜브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도 이렇게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거나 딴소리하거나 동문서답하는 분들은 혼났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던데 몇 번 하다 보면 네. 나름의 본인들도 감이 생기고 준비도 더 제대로 해오고 혼나다 보면 네 그러면 더욱더 일 처리가 빨라집니다.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게 당시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정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의원님도 혼나신 적 있어요? 그럼요. 제가 혼났던 그 발언이 제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혼났어요? 얘기해 주세요. 혼났다라기보단 지적을 받았다. 이것저것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부서에 그 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라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마치 상대를 움직이게 하겠다 또는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맞죠. 예. 저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데도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게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때부터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 들은 거 보니까 친명이 아니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학재 이 사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또 이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 프레임은 스스로가 쓴 거 아닌가요? 스스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 아까 말한 뭐 엑스레이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하고 있는 해외 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예. 대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잘 되고 있고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사장이 스스로 무능한 프레임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제 추측인데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인천공항 사장이 뭐 인천시장의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아마 파악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는 인천시장에 나올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 또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 정부 기관의 한 장으로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뭐 무슨 뭐 선거 개입 이거는 본인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까내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잡은 프레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학재 사장이 그 설전 이후에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SNS에 글도 올리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본인이 네. 스스로의 그 무능함이라고 하면 좀 가혹할 수 있으니까 예. 본인의 부족함을 보였으니까 예. 그 부분을 회복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 표현 자체도 저는 좀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범죄자들이 새로운 수법을 알아서 그런 게 우려된다. 예. 이게 참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치면은 그동안의 뭐 수사 기록이나 여러 가지 많은 뭐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 예. 이런 것들 역시 다 그런 걱정하면서 다 뭐 방송이나 예.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하나 짚어볼 게 환단고기 논란인데 이제 의원님이 쓰신 책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쓰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제 책을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언급 그러니까 환빠 논쟁인데 환빠란 단어를 좀 쓰셨죠. 네네. 예. 이건 역시 준비된 발언입니까 아니면 뭔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을까요? 저는 준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었겠죠. 예. 환빠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 의식이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답변은 그 부분은 위서입니다. 위서라고 정해져 이미 다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을 원했겠죠. 아하. 그런데 오히려 더 이제 뭔가 애매한 답변들을 계속 이어나가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일부 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이 환단곡이라는 걸 언급했다라는 것만 남아버린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사 연구를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서라는 답을 기다렸을 것이다. 그럼요.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너무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장면도 나오니까 과연 계속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저는 뭐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사단장이 예하 부대를 자주 방문하면 여러 가지 부대는 난리 나죠,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초반에 하다 보면 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각 부처가 또는 각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예. 수 있는 깃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예. 그 이후에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초기에 어떤 국정의 기강을 잡는다든지 방향을 잡는 에서 좀 초반에 많이 할 수 있지만 네. 추후에 좀 줄일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대통령께서 너무 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예. 저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동안에 국정 책임자가 이렇게 정부 부처를 공개적이든 음. 비공개적이든 챙기던 대통령이 과연 최근에 있었습니까? 라고 예.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생소할지언정 꼭 필요한 장면이고 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이 쓰신 이재명 공직자론 거기에 이제 이런 대목도 있어요. 대통령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첫 문장에 집중한다라는 대목인데 첫 문장에 집중한다. 첫 문장을 통해서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분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고 예.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첫 문장으로 바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질문을 하셨는데 예. 뭐 재활교육 대상이 누구냐, 음. 뭐 기소유예만 대상자냐, 아니면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대답입니다. 예. 근데 단순하게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그 인공지능 답변을 예.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냥 저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미나이랑 챗GPT에 그 똑같은 대통령이 했던 질문을 그대로 넣어봤거든요. 예. 훨씬 잘 나옵니다. 아. 이게 뭐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인 거 이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네. 내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얼만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장 분들 중에서는 또는 어떤 장 중에서는 의전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보고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보고에 임하시면 좋겠다. 예, 그게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자, 예. 공직자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중계 업무 보고 공직자론을 보면 대비할 수 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오늘 의원총회 가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경론이었습니까? 오늘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요. 아 그래요? 경론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무리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2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판사 임명은 대법원장이 최종으로 결정한다. 네. 두 개 핵심이죠. 그렇죠.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는 게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결국 그 이제 위헌 시비를 걸었던 분들 시비. 입장에서는 예. 더 이상의 위헌 시비를 걸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음.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법안의 이름 명칭부터 바꿨거든요. 원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등등이었는데 이제 내란 외환에 대한 특별 전담 재판부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20년 후든 30년 후든 예. 이런 내란 외환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아픈 그 사건을 겪으면서 예. 교훈을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네. 위헌 심판 제청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위헌성 시비를 만약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걸게 되면 재판이 멈출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아까 일부에서도 장유미 변호사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안 보고 계십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죠.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예. 신청하는 거 역시 뭐 아무리 윤석열이나 이런 진짜 천일공노한 예. 그런 피의자여도 할 수 있는 권리는 권리입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떤 특별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어떤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성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에 예. 그 제28조를 찾아보시면요. 이 특별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법원에서 전담 하나의 분야의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사례가 기본적으로 있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예.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정말 크게 위협하는 거고 국가의 존망을 그 위협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저는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데 문제가 근데 없다고 그 생각합니다. 논의 자체가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뭐랄까 신뢰를 안 주기 때문에 좀 만들자.
라는 생각이 좀 기본 인식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1심 판결을 일단 좀 기다려보고 이 내란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통과나 어떤 법안 발의나 이런 거를 좀 한다든가 타이밍 조절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요. 예, 예. 뭐그 전에 한번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때 예.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왔던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고요. 예. 우리가 사법부의 민낯을 참 보기 싫었는데 예, 예. 보게 재판 준비되면서 되어버렸죠. 예. 여러분 아직도 지기현 판사의 재판을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예.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음. 과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MC 아닌가 예. 싶을 정도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보다는 네. 지금 이 시점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 하나의 내란 관련된 이런 중차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법부의 어떤 모습을 음.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으로 좀 고쳐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경 판사가 스타일은 그런데 법리적인 판단은 또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어서 좀 민주당의 여유를 갖고 좀 지켜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뭐 민주당이 여유를 갖고 또는 뭐 어떤 당이 여유를 갖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아니었더라도 음. 분명히 나왔을 논의였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1심을 기다려보고 1심이 제대로 나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고 안 나오면은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예. 애초에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뿐이지 당연히 이 기존에 갖춰졌어야 될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딱 공감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혹시 위헌 어떤 심판 제청이 있을 경우에 1심이 늦어지거나 멈추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를테면 어제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위헌적인 불법 계엄은 처벌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셔서 그런 우려를 전달드리는 겁니다. 헌법 103조를 보면 재판의 독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건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뭐 취지이지 예. 사법 제도 또는 사법 행정 이런 거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입법권 음. 우리는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는 위헌이다라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폭주기관차처럼 달리다가 예.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는 대통령실의 어떤 이야기도 다 감안해서 예. 개정안을 내면서 조금 더 완벽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종합특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밝힐 의혹이 여전히 산더미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관련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2차 종합특검 갑니까? 이 부분 참 조심해서 말하라고 오늘 원청에서 이야기하던데요. 그 인터뷰할 때 확실한 건 예. 우리 3대 특검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와중에 뭐 박선원 의원님이 밝힌 뭐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예. 뭐 어떤 약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건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특검도 논의되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당에서 이걸 2차 특검 가겠다라고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으나 과연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하나의 분석은 아주 세세하고 치밀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일단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약간 신중한 입장을 좀 갖고 있다. 또는 아직 뭐 밖에다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는 말자. 성숙되지 않았다. 네,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목용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